좋습니다. 웰컴. 크게 뭐 이번 주까지 그 출석을 안 부르고 다음 주부터 부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없던 학생들이 좀 생긴 것 같은데 맞는가? 아닌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뭐 질문 있어요? 네. 자, 없으면은 계속 이어서 하는데 이제 인트로덕션이고요. 우리가 쭉 어떤 기본적인 정의들을 이제 봤었고요. 편미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 앞으로 뭐 반복적으로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상태함수라는 걸 정의를 했었고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수학적 조건 이제 잠깐 나올 거고요. 이상기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봤습니다. 자, 인트로덕션의 마지막은 내가 좀 이렇게 특별하게 따로 이렇게 자료를 좀 넣어봤는데 연력학 과목이 실은 굉장히 학생들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나도 좀 그렇고 이제 그런 게 뭐냐면은 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력학은 실은 이게 볼츠만이 어떤 막 이게 디베이트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실은 연력학이 나올 사람들이 연력학에 관심을 가졌던 거는 스팀 엔진에서 이제 뭔가 이 뭐 돌리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열과 일 사이의 관계에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 현상들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원자라는 걸 몰라요. 세상에 원자라는 걸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현상학적인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엔트로피라는 굉장히 아주 마이크로스코픽하고 정말 놀라운 컨셉인데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보통 연력학 과목들은 이제 요 흐름을 타고서 이제 카르노하고 뭐 켈빈 이런 아규먼트를 통해서 엔트로피가 나오는데요. 실은 엔트로피는 미시적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우리가 무질서도 원자들이 한 무질서도로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실은.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 굳이 이미 다 밝혀진 이 마당에 굳이 이렇게 옛날에 어떤 그런 스타일로 우리가 하기보다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좀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미리 한번 대략적인 어떤 감을 잡고 그리고서 요 아규먼트들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원래는 요 내용은 뒤쪽에서 여러분 챕터 4인가 거기에서 이제 통계역학적인 어떤 픽처,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통계역학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거기에서 이제 인텐시브하게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앞에서 좀 이렇게 내가 미리 한번 살짝 언급하고 여러분 약간 좀 준비를 좀 시키겠어요. 여러분들 이미 다 많이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뭐냐면은 이제 파인만이 이제 어떤 기자가 이제 파인만한테 우리가 지구가 망하게 됐고 우리가 후대에다가 어떤 딱 한 문장을 남긴다라고 하면 무슨 문장을 남길까라고 물었더니 파인만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말을 남긴다. 뭐 이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록들이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동의합니다. 실은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진짜 그 뭐랄까 정말 내가 완전히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내가 펌하기 시작할 수 있는, 정말 뭐랄까, 빠르게 우리가 현재 그 과학 수준을 갖다가, 이제 따라잡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은 진짜 모든 건 원자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현상,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현상들은 실은 그 안에는 하나하나의 어떤 작은 입자들이 있고 그 입자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결정이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있으면 실은 뭐 게임은 거의 끝나는 거예요. 정말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게. 우리 너무나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서 의심을 하지도 않고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은 눈에 안 보이는 걸 갖다 그렇게 우리가 확신을 가진다라는 거는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우리가 절차인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이제 그게 진실임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증거로부터서 뭐 직접 우리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은 증거로부터서 우리는 모든 게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주기율표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고체다라고 하는 거는 실 원자들이 이렇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물 분자들이 이렇게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는 것, 가스 분자 그러면 분자들이 이렇게 우리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것, 액체 그러면은 그런 분자들이 우리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 이런 걸로 우리가 다 이제 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은 모든 것들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보는 모든 거시적인 현상 심지어는 내가 왜 생각을 하느냐, 내가 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냐, 이 모든 것들 다 보면 원자들의 움직임, 원자들과 전자들의 움직임으로 뇌에서는 어떤 우리가 이제 신호 전달이 막 이루어져 가지고 신경세포를 건드려서 나의 어떤 근육에 있는 어떤 단백질을 갖다가 이제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내가 움직이는
그 모든 메커니즘은 다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원자들에 의해서 더 완벽하게 다 기술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뭐 우리가 되게 복잡한 거 말고 이제 우리가 재료적인 관점에서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온도가 올라간다. 뜨거워진다라는 건 뭐냐면은 실은 원자들이 빨리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여기에서 뭐 물이 이렇게 달구게 되면 그 안에 있던 이 분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진다. 고체 같으면은 고체는 우리가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실은 우리가 원자 단위로 내려가 보게 되면은 고체에 있던 그 원자들이 원래 진동을 하거든요. 그 진동이 더 크게 진동을 하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또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죠. 이제 그렇다라는 거. 기체도 마찬가지. 기체도 우리가 이제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것이 기체 분자들이 이렇게 막 빨리 더 빨리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온도가 전달된다. 내가 이제 어떤 이제 이 커피잔을 놔뒀을 때 이게 식는다라는 거, 바깥의 온도에 의해서 식는다라는 거는 실은 보면은 뭐냐면은 이제 바깥에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걸 이제 커피잔이라고 하고요. 뜨거운 커피가 들어있고 밖에 찬 공기가 있었을 때 이 커피는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물 분자들, 그 물 분자들이 어떤 빠르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벽면에서 이 벽면에 있는 원자들의 진동은 더 그것보다는 덜 활발한 거예요. 온도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느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 원자 간의 충돌에 의해서 실제로 그 물 분자가 벽면에 이렇게 충돌을 했는데 그때 이제 반발하는 게 힘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에너지를 잃고 더 느려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 이게 다 알죠, 여러분들? 새삼스러운 거는 아니겠지, 그죠? 그래, 다른 어떤 온도가 전달돼야 되는데 뭐 다른 방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압력이라는 건 뭐냐? 내가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벽하고 원자가 충돌하는 거다. 내가 주석기를 안 가져왔네. 이게 내가 눌러보면 여러분 막 보면 이렇게 공기를 누르면 이렇게 뭐가 잘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뭐 투명한데 왜 안 들어갈까? 그 이유는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공기 분자들이 움직이는데 좁아지니까 더 빨리 많이 때리는 거예요. 단위 시간당. 그렇기 때문에 애가 더 많이 밀어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지만 그 안에 공기 분자들은 열심히 그걸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막 다다다다다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 그런 식의 압력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는 거시적인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벽과 원자의 그 충돌을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많이 충돌하고 얼마나 애가 임팩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충격량 같은 걸 얼마나 많이 주느냐 이제 그런 걸로 우리가 이제 환산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런 거고 우리가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원자들은 계속 움직이는데 움직임이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커피잔이 식었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움직이던 거가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더니 그 다음에 다 일정하게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식의 것들. 우리가 평형에 이르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원자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물론 그걸 다 진짜 하나하나 따지면 설명하는 건 쉽지는 않지만은 어찌됐거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죠? 왜? 모든 거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원자는 굉장히 작다라는 거야. 매우 매우 작아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시적인 어떤 그런 물질들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개수는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숫자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는 거시적인 스케일하고 매칭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개념이 바로 아보가드로 수가 돼요. 그죠? 아보가드로. 그래서 1몰, 이제 1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6 곱하기 12, 23승계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1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를 잘 여러분들 생각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정말 큰 숫자입니다. 참고로 이제 구골, 여러분 구글 할 때 구글이 실은 처음에 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구글을 갖다가 쓰려고 했는데 미스 스펠링이 돼가지고 구글이 된 거거든요. 10에 이제 100승이에요, 이게. 그것보다는 물론 작긴 하지. 이거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인데 10에 23승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스케일의 숫자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거를 해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주의 나이가 130억 년이거든요. 이거를 초로 바꾸면은 10에 17승초밖에 안 돼요. 택도 없어요, 이거하고. 이거 갖다 마이크로 세컨, 1마이크로 세컨을 하나하나 잡아서 계속 세면은 우주의 나이가 이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죠? 상상이 안 되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사막과 해변에 있는 모든 모래알을 갖다가 다 더하면 이 정도 된다. 그것보다 10배쯤 크다고요,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1mm, 1mm, 1mm짜리 내가 어떤 그런 이제 알갱이가 있다. 모래알 있다. 그거를 내가 일몰을 모았어. 그러면 한쪽의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될 것이냐? 100km에 100km. 그죠? 아, 이게 장난 아니죠. 그죠?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숫자인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일기압 상온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노멀 템퍼러처에서 일몰의 기체는 30cm 정도의 박스, 30 정도의 박스 안에 들어가는 게 일몰이에요. 그죠? 상당히 부피가 큽니다. 30cm 정도 되는 거. 그죠? 그래서 그때 기체 분자 간 거리는 대략 한 3나노미터, 30옹스트롱 떨어져 있는 거예요. 원자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한 3, 4옹스트롱 넘어가면은 거의 우리가 말하는 그 어떤 화학적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한 2옹스트롱 안팎에서 이루어지고요. 3옹스트롱 넘어가면서부터 점점점 이게 약해져가지고 한 4 정도 되면 그다음부터서는 이제 이게 내가 어떤 쿨롱 상호작용이나 반데르발스 정도를 빼고서는 거의 상호작용은 안 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3나노미터 떨어져 있다라고 30옹스트롱 떨어져 있다라는 거는 그냥 완전히 그냥 서로 그냥 뭐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전혀 뭐 이렇게 빠이빠이도 못하는 그런 정도의 거리가 되는 거야, 이게. 어, 그죠?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고체는 굉장히 원자 사이의 간격은 훨씬 짧잖아요. 3나노미터가 아니라 2.5옹스트롱, 예를 대충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몰의 실리콘을 갖다가 실리콘 원자를 고체로 만들면 한쪽 변의 길이가 2.3cm가 돼요. 훨씬 작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몰의 기체는 30cm, 일몰의 고체는 2.3cm 대략. 그죠?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 한 배 길이로 그러니까 부피로는 1000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기체와 고체의 차이입니다. 오케이? 우리가 그래서 뭐 고체랄지 액체에서는 우리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응집상, 컨덴스드 페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가까이 붙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정도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개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상상할 수가 없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말하는 다시 우리가 말하는 상태라고 하는 거는 실은 그두 가지 상태로 우리가 나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거시 상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 그거가 거시 상태, 매크로 스테이트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잉크로 얘기를 해보면은 잉크방울이 떨어졌다. 잉크방울 처음에 조그마한 방울이었다가 퍼져나가네. 이제 다 퍼졌다. 라고 말하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는 다 매크로 스테이트예요. 근데 눈으로 보면은 구별이 되는 상태들인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은 실은 그 안에 다 원자들의 움직임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실은 이런 우리 하나하나의 매크로 상태에서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자들 혹은 내 분자들의 어떤 그런 분포로 보게 되면 그건 하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여기에서 다 퍼져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잉크 분자들, 염료 분자들을 보면 걔네들이 가만히 다 그 자리에 규쪽으로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안에는 이제 수모래 그런 염료 분자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절대 같지 않아요. 계속 바뀌어요. 그러지만은 그래서 그 하나하나 우리가 각 분자들의 그 어떤 위치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속도로 얘가 가고 있느냐, 뭐 분자라면 어떻게 진동을 하고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다 이렇게 모든 디테일까지 다 내가 규정을 한 거가 마이크로 스테이트예요. 이 위치에 이제 다시 그 하나가 아니라 내가 그래서 1번 뭐 분자는 여기에 이런 속도, 2번 분자는 여기에 이런 속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쓴 거. 그거가 하나의 마이크로 스테이트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그래서 하나의 매크로 스테이트에는 하나의 마이크로 스테이트 엄청나게 많은 개수의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해당이 되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죠? 동일한 매크로 스테이트라도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동일하지만은 이게 그 안에 분자들의 움직임이나 분포로 보면은 다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개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어, 여기서 내가 이제 시뮬레이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마이크로하고 매크로를 갖다가 하나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시뮬레이션인데 요 사이트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은 이걸 또 공유를 그냥 그냥 여기서 봅시다 그냥. 그렇지? 자, 어, 그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하나의 시뮬레이션인 건데요. 2차원 공간에다가 어떤 입자들을 갖다 놓고서 얘네들이 충돌한다 이렇게 보면 당구공처럼 충돌하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 건데 개수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한 뭐 수백 개 되려나? 몇 개? 500개네, 500개. 50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얘네들은 내가 무슨 어떤 그 일종의 우리가 기체를 갖다가 이제 시뮬레이션, 에뮬레이션 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냥 순전히 자기네들끼리 무슨 지성이 있는 게 아니고 무지성으로 그냥 막 계속 충돌만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자,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얘기해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우리는 지금 딱 보면 공기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분자나 원자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각기 다른 속도로. 그리고 하나의 원자나 분자가 하나의 속도가 아니라 가서 충돌하면서 다른 속도를 가지게 되고 서로 교환하고 이런 수없이 많은 충돌과 어떤 그런 이동이 일어나면서 얘가 어떤 하나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갖다가 모든 예를 들어서 모든 원자가 다 동일한 속도를 가지게 하고서 내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시뮬레이션을.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밑에 보이는 게 뭐냐, 속도 분포예요. 그러니까 속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X축이 속력이고요. 이제 갈수록 빨라지는 거고, 그거의 개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동일한 속도였으니까 하나의 어떤 피크밖에 없죠. 여기 다시 스탑. 어, 리셋하고, 다시 시작. 그러는데, 이게 서로 충돌하면서 속도가 같지 않고 이게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속도인데 뭐 그렇지 각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속도가 처음에는 내가 어떤 굉장히 인위적인 그런 모든 분자나 원자가 동일한 속도를 가진다, 속력을 가진다라고 내가 줬지만은 서로 충돌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이런 우리가 일정한 분포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게 내가 초기에 어떤 그걸 주고는 상관이 없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처음에 내가 랜덤하게 줬다. 랜덤하게 주면 이렇게 내가 고르게 어떤 랜덤한 어떤 분포를 가지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일정한 이런 분포를 가지게 돼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평형 상태라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어떤 다른 어떤 상태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게 되면은 이게 일정한 상태에 된다. 그렇다고 일정하다라는 거가 모든 게 똑같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지만은 내가 전체적인 분포를 놓고 보면 분포를 넣으면 그 분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우리가 보는 평형 상태입니다. 이게 아까 봤던 우리가 뭐 잉크 확산도 동일한 거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아하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굉장히 많은 원자들과 그것들의 어떤 상호작용으로 되고 있다라는 거에서 이제 우리가 잠깐만 하고 있는 거죠. 자, 자,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개수가 많은 막 보여줬던 것처럼 이게 서로 충돌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정한 분포가 나오게 되고요. 내가 어떤 걸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무작위적인 충돌에 의해서 개수가 많음으로써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분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실은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연력학 법칙이 되는 거고요. 앞서 여러분들이 봤던 그 속도 분포가 이제 맥스웰 볼츠만 속도 분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자, 그 과정을 한번 내가 좀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다시 뭘 얘기를 할 거냐면은 우리가 보는 연력학적인 프린시플, 연력학적인 원리라고 하는 거는 실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자의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법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이제 이렇게 그 공간이 있고요. 방이 있고 거기다 내가 이제 방을 딱 두 개로 내가 그냥 한번 나누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 방과 오른쪽 방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뭐 어떤 기체를 갖다가 뭐 일정한 양의 뭐 어떤 일정한 모울에 내가 기체를 집어넣었다고 쳐봐요. 자, 그랬을 때
과연 왼쪽에 얼마가 있고 오른쪽에 얼마가 있는지를 내가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내가 뭐 물어봐가지고 이 몰을 여기다 넣었다라고 하면은 왼쪽에는 몇 몰이고 오른쪽에 몇 몰일까요? 당연히 1몰, 1몰이 되겠죠. 그죠? 근데 왜 그럴까? 왜 이 몰을 집어넣는다? 왜 왼쪽에 뭐 예를 들어서 0.7이 있고 1.3 혹은 그게 쫙 왔다 갔다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좌우 대칭이 깨졌으니까 그러면은 어떤 시간에는 뭐 1초 동안에는 0.9, 1.1이고 그 다음 순간에는 0.9, 그러니까 1.1, 0.9 이런 식으로 바뀌고 계속 그렇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측정을 해보면은.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 시간이 아무리 내가 시간을 쪼개가지고 보더라도 거의 완벽하게 일몰, 인몰이 다 맞아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라는 거를 한번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그냥 당연한 건데 여기서 가정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이제 공기 분자가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 특별한 선호도는 없어요. 완전 대칭이어가지고 어디에 있든 내가 다 equal probability예요. 자, 내가 처음에는 좀 작은 개수로 시작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10개가, N개가 있다라고 치면은, N개가 있다고 치면, 뭐, 작지 않고, N개가 있다고 치면은 수학적으로, 그러면은 왼쪽에 입자가 있을 때 내가 이제 그 왼쪽에 N개가 있다고 하는 그거에 내가 이제, 그런 상태에 해당이 되는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맞죠? 이게? 다시 얘기해 볼게요. 내가 이제 뭐 10개의 가스 분자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뭘 생각을 해보냐면은 자, N개의 입자가 10개 중에서 N개의 입자가 왼쪽에 있을 그런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개수.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크로 스테이트는 뭐냐면 10개 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3개가 왼쪽에 있다. 이거가 매크로 스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10개의 분자 중에서 어떤 녀석이 이쪽에 있어야 되는지, 어떤 세 개가 있어야 되는지는 그거는 내가 규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죠? 그러니까 내가 왼쪽에 뭐 30%가 왼쪽에 있다라는 거는 내가 분명히 뭐 관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10개 중에서 보니까 뭐 5번, 6번, 뭐 9번 원자가 여기 있어. 라는 거는 내가 절대 알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매크로스코픽하게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마이크로하게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왼쪽에 N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매크로 스테이트에 해당이 되는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개수를 한번 카운트를 해보면은, 그러면은 그게, 당연히 10개 중에서 내가 이제 그 N개를 뽑아내는 거니까, 뭐, 10cn. 그죠? 이거 어떻게 읽지? C에 10n. 이렇게 개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합의 개수가 되는 거죠. 이게 뭐지? 컨비네이션. 그죠? 컨비네이션. 여러분, 이거 배웠나?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배웠나? 그럼 여러분, 봐라. 순열. 그러니까 팩토리얼은 배웠고, 그 다음에 중복, 조합, 중복 그런 거 배웠어요? 중복 조합 배웠어요? 안 배운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저기 뭐냐, 그 통계 쪽에서 뭐냐, 그 수능에서 뭐 선택하는 게 다르잖아, 그게. 다 나오긴 나오나? 중복 조합, 중복 순열? 고등학교 때 어, 안 나오고, 고2 때 하고. 근데 수능 안 나와도 공부 안 하잖아. 근데 고2 때 나와요, 그게?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지, 그지? 예. 여러분 때 내가 아이들을 갖다가 지금 대학을 보냈기 때문에 내가 좀 과정을 파악하고 있어. 황당하더라고. 통계를 갖다가 통계가 수능이 빠지면서 어떻게 애들이 이제 뭐 벡터도 안 배우고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동공진동해 하여튼. 아, 하여튼 자, 그래서 그 개수가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무작위적으로 내가 원자를 뿌린다라고 하면은 왼쪽 방에 N개가 있을 때 확률이 얼마냐? 무작위적으로 뿌린다고 치면은 그죠? 무작위적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연계는 내가 어떻게 여기는 반이 있어야 돼 해가지고 내가 반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작위적으로 그냥 뿌립니다. 그죠? 잉크가 얘가 난 서로 뭐 안 좋아해가지고 퍼지자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어느새 퍼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처럼 무작위적으로 내가 넣었다고 했을 때 그때 N개가 왼쪽에 있을 확률은 그거는 전체 가능한 개수분의 2의 10승분의 오메가 n이 되겠죠. 그죠? 자, 그걸 갖다 내가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은요. 10개라고 치면은 이게 지금 0에서부터서 12n이 되겠고요. 그거가 pn이 이런 걸 가져요. 당연히 가운데 내가 이제 5개 있는 거가 이제 맥시멈이 되고요. 이게 나머지는 그보다 작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내가 그러면 얘는 반반 있어야 라고 내가 말할 수가 없죠. 확률적으로는 반반인 게 제일 높긴 하지만은 반반이 안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전부 다 죄다 다 저쪽에 있는 것도 한쪽에 있는 것도 이게 작지만 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10개가 있을 때는 정확하게 반반이다라는 얘기를 내가 결정적으로 못 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확률적인 거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법칙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개수를 늘려가 봐요. 그래서 100개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때요? 이게 똑같이 가운데가 맥시멈이긴 한데 이게 점점점 폭이 100개, 1000개로 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점점점 좁아집니다. 무슨 얘기냐? 반반인 거가 갈수록 좀 더 정확한 어떤 그런 스테이트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까지 프린스플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 경우에도 내가 뭐 단 1%라도 내가 반반이 아닌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프린스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이게 아보가드로 수 정도가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게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아보가드로 수다. n 토탈의 개수가 전체가 이제 아보가드로 수가 있다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내가 앞에서 이제 이 컨비네이션을 계산하는 거 자체에서 이제 내가 이게 팩토리얼인데 이 팩토리얼에서 내가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 갖다가 이제 n을 갖다가 x를 써가지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x가 이제 1이면은 이제 하나도 없는 거고 마이너스 1이면은 전부 다 왼쪽에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x로 이제 표현한 다음에 팩토리얼은 엄청나게 이제 큰 숫자인 거죠. 그리고 아보가드로수의 팩토리얼 이러면 거의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큰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이제 근사하는 공식이 있는데 뒤쪽에 나오겠지만은 스털링 포뮬라라는 게 있어요.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 갖다가 근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과정에서 건너뛰고 여기서 그냥 결과만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x에 대해서 가우시안이 됩니다. 가우시안이 되고 여기서 x가 이제 제로가 가운데가 되는 거죠. 1과 마이너스 1이 이제 여한 끝단이 되는 거고 이 가우시안이 되는데 가우시안에서 이 보면 이 앞에 들어가는 요걸 우리가 이제 요거의 스퀘어루트를 취한 다음에 분모로 이게 역수를 취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표준 편차가 되잖아요. 가우시안에. 여러분들 가우시안은 배웠나? 표준 편차는 배웠어요. 그것도 고등 그 통계에 빠지잖아, 그것도. 굉장히 이게 하여튼 혹시 뭐 모르거나 이러면은 따로 공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하여튼 간에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NA가 클수록 얘는 점점점 가우시안의 그 폭은 작아져요. 폭은 작아져요. 폭은 작아지고 이게 그러면 이게 NA가 되니까 요거에다 스퀘어루트를 취한 거가 스퀘어루트 취한 거 역수를 취한 거가 대충의 그 폭이 되는 건데 이게 12, 23승이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가우시안인데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냥. 가우시안이고요. 자, 스케일이 X로 보면은 1과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인데 요 폭이 10 마이너스 12승이라는 거예요. 10 마이너스 12승. 그죠? 어. 그냥 보면은 그냥 이 선도시는 안 보이 선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시는 선이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두께가 있으니까 이게. 근데 그냥 델타 펑션처럼 완전히 이게 완전히 굉장히 내로한 분포가 되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약간 문제를 바꿔서 이게 여기에 내가 이제 2몰의 아이디얼 가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왼쪽에 1몰, 오른쪽에 1몰 있는 거가 굉장히 결정적으로 이렇게 내가 이제 가장 정확한 거가 되는데, 그러면 살짝 달라져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한쪽에 1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8승 몰 정도가 있고, 다른 한쪽에 1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8승 정도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실린더가 있고, 자, 왼쪽에 1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이제 마이너스 8승이 있고요. 오른쪽에 10의 마이너스 8승이 있다. 요건 굉장히 거의 일몰,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죠? 뭐 정확하게 세상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일몰, 약간 틀릴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몰을 집어넣으면은 이 정도는 내가 바뀔 수 있다. 라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가 있는데 그 확률을 계산해 보면은 높게 계산해 보면은요. 이런 숫자가 나와요. 정확한 건 안 따라가겠지만은 그러니까 뭐 이걸 가우시안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익스포넨셜 위에 60만이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60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로인 거지, 제로. 그죠? 그래서 이 진짜 이 뭐 무슨 뭐 눈곱 뭐 눈물만큼 작은 그런 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우리가 거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 어떤 측정 도구에 의해서도 얘는 그냥 1이 나올 정도로 그 정도가 돼야지 이게 얘는 의미 있는 확률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요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입자의 개수가 거시적으로 이렇게 아보가드로 순으로 많아지게 되면은 이 균일한 분포는 사실상으로 정확한 법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이 뭐 굳이 따져보지 않더라도 이런 데서는 1몰, 1몰이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은 마치 우리가 F는 MA처럼 뭐 저기 지동설처럼 이렇게 정확한 진리가 되는 겁니다. 정확한 법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처음에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왼쪽에다가 이물을 갖다 딱 주입을 하고서 내 벽을 틈에 갈라가지고 딱 이렇게 막은 다음에 이쪽에 이물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딱 벽을 텄어요. 그죠? 자, 그럼 얘네들이 이제 확산해서 옆으로 쭉 진행을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일몰 일몰로 가요. 이게 왜 그리 가느냐 하면은 이게 뭐, 나 서로 뭐 안 좋아해서 이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 있는 것보다는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거의 개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한쪽에만 몰려 있는 거는 이쪽 끝이잖아요. 그죠? 그거에 비해서는 이 개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내가 서로 그냥 아무렇게나 움직이고 랜덤하게 움직이기만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일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왜? 그쪽으로 가는 경로가 너무나 많으니까. 어. 예를 들어서 이모를 내가 넣어놨어. 치웠어. 그럼 쭉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다가 뭐 언젠가는 내가 혹시 다시 뭐 이몰, 영몰이 되는 그런 게 돌아오지 않을까? 안 돌아옵니다. 이게 한 번 그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이쪽으로 내가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쪽의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른 경우로는 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이제 그게 바로 평형 상태가 되는 거고요. 결국 평형 상태라는 건 뭐냐면은 미시 상태, 마이크로 스테이트 갭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그런 평형 상태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어떤 하나의 거시 상태에 해당이 되는 미 상태의 개수를 내가 이제 오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개수로 카운트를 했는데요. 오메가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엔트로피를 오메가는 굉장히 큰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 로그를 편하게 붙여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K 로그 오메가로 하면은 그게 바로 엔트로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엔트로피 이렇게 정의되는 게 그냥 딱 그냥 뭐랄까 그 우리의 그 가장 정확한 수학적인 데피니션인데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잖아. 몰랐으니까 굉장히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엔트로피라는 양이 뭔가 비가역성과 관계된 그런 양이 존재한다고 해서 막 추적에 들어가는 거지. 그건 굉장히 논리가 재미있으면서 복잡해요. 어쨌거나 그래서 엔트로피는 S는 K 로그 오메가다. 이게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은 오메가가 큰 상태에서 상태 쪽으로 자연계는 계속해서 자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 엔트로피 증가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죠? 어, 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정돈된 상태보다는 무질서한 상태. 이게, 그거가 엔트로피가 이제 높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로 예를 따져보면 내가 한쪽에 몰려 있는 거가 실은 정돈된 상태예요. 이거 내가 퍼져 있는 거가 이 어지러져 있는 상태, 더 이제 무질서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연계는 항상 무질서한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제 자연현상이 진행이 되고요. 그 역반응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에서 기다려도 1몰 1몰이었던가가 2몰 0몰로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현상은 비가역적이다. 한쪽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거, 리버서블 하다라는 거. 이제 그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엄밀하게 따라 다시 뒤에 나올 거예요. 나올 텐데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말하는 엔트로피라는 거, 결국은 엔트로피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파고 들어갈 텐데 엔트로피라는 건 결국은 미시 상태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큰 거가 이런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쪽으로 자연은 진화가 아니라 그 이볼브를 하게 된다는 거. 오케이? 이해가 되시나? 그죠? 질문 없으면은 자 이제 그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연력학 제1법칙 하겠어요. 그죠? 자, 연력학 제1법칙. 여기서는 이제 이 장에서는 크게 이제 연력학 1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양한 프로세스,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양들을 정의를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연력학제 일법칙. 연력학제 일법칙도 보면 많은 교과서들이 실은 뭐 핵심을 이렇게 잘 짚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자, 연력학제 일법칙은 우리가 이제 흔히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이제 뭐 많이들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그 이미 그 뭐랄까 물리학의 기본 원리인 거잖아요. 그 여기에서 연력학에서 그런 것들을 리피트할 수는 없는 거고 단지 그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력학의 원래 원자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그게 이제 에너지 보존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열과 일이 이렇게 컨버트할 수 있다라는 거가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우리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제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어, 자, 여기에서는 이제 그 에너지 변환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에너지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에너지. 가장 요즘 우리 화두잖아요. 에너지, 그죠? 에너지를 갖다가 쓰네, 마네, 뭐 전략해야 되네, 마네, 뭐 그러고 이제 뭐 재생 에너지니 뭐 저기 배터리니 이러면서 에너지예요. 에너지란 무엇이냐? 자, 에너지. 여기 우리 챕터에서 우리가 뒤쪽에 보면 또 에너지가 무슨 뭐 엔탈피도 있고 그 헬르몰스 에너지, 깁스 에너지 여러 가지 에너지 나오는데요. 에너지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는 그냥 명확한 정의가 있어요. 이게 인터널 에너지 혹은 이제 그냥 에너지가 되는 어떤 시스템의 에너지라는 거는 명확한 정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시스템은 아까 이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원자와 뭐 원자는 우리가 더 쪼개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는 이제 뭐 원자, 핵, 뭐 프로톤, 뉴트론, 그다음에 전자, 지금 프로톤은 또 까고 들어가면 또 이제 뭐 쿼크가 있고 뭐 어쨌든 간에 다 입자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럼 모든 내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입자들의 에너지를 미케니컬한 에너지라는 거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예요. 그거를 합친 거가 에너지예요. 그거는 뭐 뭐랄까 이거 딱 그냥 액션. 오케이. 에너지는 그거예요. 에너지는 모든 원자들의 우리 입장에서 원자라고 생각했고요. 원자들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다. 그걸 합친 거가 에너지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는 실은 어떤 힘이 있고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힘이 이제 발현이 되는 이제 그 어떤 그 에너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힘에는 자연계에서는 힘이 몇 종류가 있죠? 네 종류. 무슨 힘이 있어요? 음, 이렇게, 예, 좋습니다. 그렇게 있어요. 예. 그것도 배죠. 그 자연계에는 네 가지 힘이 있어요. 중력, 전자기력, 양력, 그다음번에 강한 강력 이렇게. 근데 양력하고 강력하고는 예를 들어 가지고 왜 프로톤이 뉴트론하고 이렇게 붙어 있느냐? 프로톤은 다 플러스고 뉴트론은 중성이잖아요. 그죠? 쿨롱 에너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막 터져 나와야 되는데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강한 핵력이라는 것 때문에 묶여 있어요. 근데 이건 핵을 내가 깼을 때 그게 내가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게. 그래서 실은 강한 핵력하고 뭐 약한 핵력, 그거는 우리한테 관계가, 뭐 재료공학에서는 이제 관심이 대상이 아닌 거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주로는 전자기력,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기력과 중력도 우리한테는 이제 간혹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죠, 그죠? 그 두 가지 힘,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힘에 의한 그 모든 거를 그 힘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다 합친 거예요, 이게. 이제 프랙티컬하게는 우리가 전자기력하고 아주 가끔은 중력도 우리가 고려를 한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전자기력이에요. 그러니까 전자기력에서 오는 그런 이제 이게 되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입자라고 했을 때 실제 포톤도 우리가 이제 포함을 하는데 포톤 빛이죠, 빛. 그죠? 빛은 이제 빛이 또 입자예요. 그죠? 포톤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학기에 재료 현대 물리를 배우나? 그죠? 다음 학기 배우나요? 그러면은 빛도 이제 광자의 성격을 이제 입자의 성격을 띠고요. 그리고 우리가 포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톤에 이제 근데 얘는 이제 매스가 제로기 때문에 무게가 제로니까 우리 운동 에너지라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연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갖다가 상대론적으로 취급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극한으로 운동 에너지 극한으로 우리가 그 포톤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 포톤까지 포함한 모든 그런 우리가 에너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이제 그 어떤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안 변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내가 그걸 갖다 그냥 에너지를 살짝 빼도 돼요. 나한테 중요한 건 차이니까. 에너지는 또 하나 중요한 건 에너지는요. 그 절대값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에너지는. 하고 항상 뭐냐면은 내가 어떤 반응이 있기 전후에 에너지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포텐셜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 항상 여러분 말하기에 이 기준점을 어디로 잡냐 그런 거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너지는 앱솔루트한 값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항상 그 차이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 같으면 내가 그냥 빼도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프로톤, 뉴트론들이 이제 강한 핵력으로 붙어 있지만은 그거는 어차피 내가 안 깰 거니까 그냥 그거는 그냥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네온이다. 그러면 이제 네온 원자, 이너트 가스, 플러스 가스 뭐 네온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프로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래서 기체 상태를 놓고 보면은 이제 거의 얘네들은 반응 안 하잖아요. 그냥 하나의 그냥 거의 그 우리가 이제 불활성 기체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내가 이런 전자의 어떤 그 뭐 주고받음 이런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일정하니까 그러면 이 전자나 원자핵 에너지 같은 걸 내가 다 무시하고 일정하니까 오로지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은 얘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운동 에너지만 내가 여기서 고려하겠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원자열에서 내가 이제 에너지를 갖다 써보면은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이 네온 가스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내가 이제 그 XYZ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성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요거는 일반 물리에서 여러분들 배웠죠, 그죠? 어 여기 그 조금 수식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게 뭐 이렇게 막 그 뭐랄까 어 좀 이해가 어려우면 넘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기서 내가 어떤 이제 그 개념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뭐 계산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모노아토믹한 그러니까 이상 기체인데 원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모노아토믹한 그런 아이디얼 가스 같으면은 그때 내가 이제 그 원자들의 움직임에서 고려할 수 있는 내가 나한테 의미가 있는 에너지는 원자의 그 병진 운동 에너지 MV 저것만 있다라고 이렇게 내가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서 내가 이제 그 뒤쪽 내용을 미리 좀 하나 또 땡겨올 텐데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등분배 원리라는 거가 있습니다. 등분배 원리. 자, 등분배 원리는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그 에너지를 표현을 했을 때 이때 내가 이제 제곱항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곱항들이 얘네들 서로 이제 독립이 여러분 내가 강의에서 이걸 뺐는데 인디펜던트 하다는 말 좀 적어주세요. 서로 이제 독립인. 그러니까 서로 내가 X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과 Y가 왔다 갔다 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잖아요. 독립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가 독립인 그런 내가 2차 항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때 각각의 2차 항 하나하나마다 평균적으로 에너지가 온도 T에서 내가 이제 온도가 T라고 하면은 2분의 1 KT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아까 여러분 봤던 것처럼 지금 원자가 이제 움직이는데 걔는 계속 충돌을 하기 때문에 빨랐다 느렸다 왔다 갔다 그 맥스웰 그 분포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적으로 그 시간을 내가 쭉 길게 해가지고 평균을 내보면은 평균 에너지는 2분의 1 KT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제 우리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실은 이제 그 에너지가 이렇게 연속적일 때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근사가 되겠고요. 다시 말하면 이것도 우리가 이제 고전적인 리밋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양자역 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나?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양자 컴퓨터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3학년이 되면 원래 2학년 이제 과목으로 내려오면서 지금 가장 그 개념적으로 지금 그 이 뜬 부분이 양자역학 부분인데 이 양자 개념이 중간에 조금씩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양자는 실은 재료 현대물 2학기 때 배워야지 이제 그 개념을 제대로 배우는데 이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럽기는 한데 쉽게 얘기하면은 양자라는 거는 양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띄엄띄엄. 그러니까 어떤 게 내가 이제 연속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덩어리로 되어 있다라는 게 양자역학이고요. 거기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건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너지가
보존적으로는 연속적으로 변했던 거가 이게 그거가 양자역학에 오게 되면은 정말 미세하게 보면은 에너지는 다 양자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연속적으로 땅땅땅 한다는데 이게 워낙에 그게 알갱이가 작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거시적으로는 그걸 거의 느끼지 못하지만은 어쨌거나 에너지는 작지만은 이게 어떤 알갱이 져 있다라는 거.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다시 말하면. 그죠? 여기서는 에너지가 내가 VX는 어떤 종류의 실수원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는 연속이죠. 그죠? 실수해서 어 연속인 그런 함수가 되는데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정말 정확하게 계산하면은 미세하게 에너지들이 불연속적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퀀텀 리밋이 되는 거고요. 연속적으로 취급을 하면은 클래시컬 리밋이 되는 거예요. 어쩔 때 퀀텀으로 취급해야 되냐라는 거는 이제 그게 상황은 다른데 그 뒤에서 우리가 다시 얘기할 거고요. Anyway,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한계가 있기는 있는데 뭐 넘어가죠. 그죠? 클래시컬 리밋에서 등분배 원리는 에 의해서 하나당 2분의 KT니까 그래서 이 가스에 대해서는 세 개의 항이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에너지의 평균이 에너지가 평균이 2분의 3, 입자 하나당 평균 에너지가 2분의 3kT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 아까 말한 이 내부 에너지하고는 이제 심플리 그냥 에너지는 뭐냐면은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원자들의 에너지를 합친 거가 그게 우리가 이제 내부 에너지가 되는 건데 그거는 하나당 평균 2분의 3kT니까 전체를 N개를 그것도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개를 곱하게 되면은 다시 말해 2분의 3 NKT 이거가 그 N개의 그 가스 분자, 모나틱 가스 분자의 온도 T에서의 내부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 에너지의 근원은 그냥 평균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운동 에너지밖에 없어요. 오케이? NKT고요. 여기는 N하고 K를 우리가 이제 몰하고 가스 콘스턴트로 바꾸면 2분의 3 NRT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냥 요거 여러분 요거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걸 조금 확장을 해 가지고 이제 원자 두 개 붙어 있는 다이아토믹 가스에 대해서 보면은요. 뭐 O2 가스, H2, 뭐 N2, CO 이런 것들이 있다고 치면은 얘네들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일정한 간격, 우리가 이제 D0라고 말하는 그 분자의 평형 어떤 결합 길이 이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그걸 딱 고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미세하게 스프링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쉽게 표현을 하면 스프링처럼 돼 있어요. 약간의 이 진동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요. 그때의 스프링의 스프링 컨스탄트는 우리 이펙티브 스프링 컨스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대략 대부분의 분자에 대해서 한 1000 뉴턴 퍼 미터 정도. 그러니까 여기다 센티미터로 바꾸면 센티미터, 1cm 늘리는데 10 뉴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kg 정도가 들어가죠. 1kg가 있어야지 분자 하나를 내가 1cm를 이렇게 한다는데 물론 이제 이거는 뭐랄까 스프링이 이렇게 조금만 늘어나면 결합이 끊어지기 때문에 실은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굉장히 분자 하나인데 여러분 스프링을 1cm 늘리는데 내가 1kg의 무게를 가지고 된다. 이게 꽤나 센 거예요. 근데 분자 하나거든요, 이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이 스프링은 엄청나게 딱딱한 스프링이에요. 딱딱한 스프링이고요. 웬만한 경우에 스프링이 진동을 안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에 진동하지 않고 이거를 진동을 시키고 싶으면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는 뭐냐면 온도를 엄청 올리거나 아니면은 바깥에서 빛을 때리거나 빛을 주면 빛에 의해서 얘가 이제 그 포톤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진동을 해요. 그게 우리가 이제 분광학의 원리가 되는 건데 그거 외에는 얘를 갖다 얘는 그냥 우리가 그냥 딱딱하게 우리가 덤벨처럼 마치 이렇게 아령처럼 딱 고정이 돼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얘는 이게 자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고 스프링 컨스탄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V1, V2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이제 왼쪽에 운동 에너지, 오른쪽에 운동 에너지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우리가 길이가 이제 D라고 하면은 원래 평행상수에 대해서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그거에 조금 2분의 1 KX 제곱이 스프링의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가 요 분자 하나의 에너지예요. 자, 에너지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써놓으면 서로 이제 이 V1, V2라는 스프링이 늘어나는 거랑 지금 이게 그 커플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독립적으로 만들지가 못하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이제 일반물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거 갖다가 이제 얘가 이제 센터 오브 매스 무게중심하고
그 다음에 그 무게중심, 이제 바깥에서 무게중심 운동하고 무게중심에 있었을 때 운동으로 내가 바꾸죠. 아, 여러분 미안해. 그죠? 작년에 했던 그 또 괴로운 추억을 또 자꾸 떠오르게 해서, 그죠? 아, 대충만 이해하자고요. 대충만 이게. 수시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냥 개념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 오브 매스의 병질 운동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M이 이제 토탈 매스가 되고, 그 다음에 내 센터 오브 매스에서 있다고 했을 때 회전 운동. 이게 어떤 저기 뭐냐 이너시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에 의한 이렇게 그 회전 운동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트랜슬레이션 이거 축이 이제 요렇게 도는 거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도는 거 하고 그다음에 뭐지 그러니까 그죠 요렇게 도는 거 하고 그다음에 또 이쪽으로 이렇게 도는 거 하고 그죠? 이렇게 도는 거 하고 그 두 가지 우리가 회전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스프링의 진동 이게 어떻게 진동하느냐라는 것.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독립된 항으로, 인디펜던트한 항으로 내가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여러분 스케치하기만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중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스프링은 거의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스프링 부분은 내가 그냥 깡 무시하고 나머지 자유도만 보면은 병진 운동에서 나오는 세 개의 자유도와 회전에서 나오는 두 개의 자유도가 남아가지고 결과적으로 2분의 5kT만큼의 평균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이제 2분의 3이 아니라 2분의 5 NRT가 됩니다. 자,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내가 이제 단원자 그 이상 기체 같은 경우에는 내부 에너지가 2분의 3 NRT가 되고요. 이원자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가스들은 그거의 내부 에너지가 온도 T에서 2분의 5 NRT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알고 그냥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뒤쪽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할 때 왜 그렇게 두 개를 달리 하는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잠깐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딱 떠올리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건 항상 어떤 경우에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 뭐 포텐셜 에너지가 있거나 상관이 없이 우리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온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운동 에너지 비례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퉁쳐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도라고 하는 거를 머리에 떠올릴 때는 아이가 그냥 빠르게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컨덴스드 매터 같은 빠르게 진동하는 것, 뭐 기체나 이런 것들 빠르게 이렇게 병진하는 것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우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머리에 떠올리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에너지라는 걸 이제 정의를 했고요. 급식은 연력학 제1법칙은 그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변할 수 있겠느냐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게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열에 의해서 에너지를 내가 공급을 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일을 해가지고 이거를 더하거나 빼가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자, 히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제일 이제 히트는 여러 가지 지금 뭐 내가 여러 형태가 있긴 하겠지만은 제일 간단한 거는 바깥의 온도를 내가 시스템 바깥쪽 온도를 갖다가 올리거나 내려서 열을 갖다가 더 공급하거나 빼거나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Q가 0보다 크면은 내가 이제 히시 열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고 Q가 음수면은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어, 그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거는 뭐냐면 내부적으로 내가 바깥에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온도를 올리게 되면은 벽에 있는 원자들이 빨리빨리 진동을 하면서 내부에 그 안에 있던 이 원자들이 이제 움직임이 빨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그죠? 아시겠어요? 이게 그런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반면 미케니컬 워크는 뭐냐면은 이제 볼륨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볼륨은 내가 이제 고려하지 않았고 자, 여기서 내가 여러분 교과서에 이제 처음에 내가 장기자다 P 플러스 입실론을 했는데 이걸 약간 위쪽을 마이너스로 하죠. 뭐 똑같은 얘기긴 한데. 자, 원래는 내가 이제 이렇게 실린더에서 가스가 이게 안쪽에 있고요. 내가 안쪽과 바깥쪽이 같은 압력으로 일기압이면 일기압 이렇게 내가 평형을 상태로 이루고 있어요. 내가 그러다가 위쪽을 살짝 조금 내가 힘을 풀었어. 아, 힘을 푼다. 약간 내가 그걸 줄였다.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약간 압력을 줄여가지고 얘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거의 일기압인데 약간 아주 미세하게 줄여가지고 보면 힘의 밸런스가 깨지니까 이게 위쪽으로 움직일 거잖아요. 그죠? 이게 델타 X만큼 움직였다고 쳐보죠. 이게. 자, 그랬을 때 이 내부적인 이 가스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그 역학에서의 원리를 떠올려 가지고 보면은 자, 이 일이라고 하는 거는
힘 곱하기 그 변이가 되잖아. 힘의 움직이는 그 방향으로 내가 이제 얼마만큼 갔느냐. 델타 X가 되겠고, 이 경우에서는 델타 X만큼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내가 이제 얼마만큼 힘이 됐냐라는 거는 압력이 P인데, 이 피스톤의 면적이 A가 돼요. 그러면 압력이 이제 원래 힘을 갖다가 A로 나눈 거니까, F는 P 곱하기 A가 되겠네요. 그죠? 되고, A 델타 X가 뭐냐면은 면적 곱하기 이 올라간 거리니까 바뀐 최적 델타 V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W는 P 곱하기 델타 V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게 양수라는 얘기는 바깥쪽에다 E를 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이게. 반면에 이게 음수가 되면은 다시 말하면 내가 볼륨이 줄어든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을 해서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자, 이거를 우리가 미시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 우리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안에 가스 분자 원자들이 막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어요. 바깥에서 기체 분자도 동일하게 충돌을 하면서 되게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죠? 자, 내가 썸하우 이제 바깥쪽 약간 내가 압력을 줄여가지고 움직였어요. 자, 그러면은 아래에 움직이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어, 여러분들이 야구 같은 거 뭐, 공놀이를 해보면은 이렇게 내가 딱딱한 벽에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공이 들어가면은 탄성 충돌을 한다고 치면 이게 밖으로 똑같은 속도로 나오죠. 그죠? 에너지의 손실이 없어요. 움직이지 않으면은. 자, 근데 얘가 밖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얘가 속도가 느려져요. 이게 바깥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면서 얘가 느려져. 아까 어떻게 표현하지? 공 가지고서 이렇게 그 딱딱한 면에다가 치면은 속도가 나오는데 내가 약간 움직이는 그런 종이 같은 데다가 유연한 데다가 내가 때리게 되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충돌하면서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준 거예요. 그쪽으로 그만큼. 그러니까 튕기고 나올 때는 얘가 속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서 내부에 있던 원자나 분자들은 충돌하면서 속도를 잃게 되는 거고요. 속도를 잃는다라는 게 뭐냐?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내부 에너지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오는 걸 야구에서 내가 때리게 되면 속도 빨라지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내가 그 오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내가 밀어주게 되면은 더 빠른 속도로 튕겨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안으로 밀게 되면은 안쪽에 있는 공기 분자들의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더 이게 뜨거워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이 실은 에너지 전달에 이제 시스템에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 두 가지의 어떤 그 방식인데 둘 다 중요한 거는 원자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두 개가 이제 갈라지는 건데 뭐냐면은 hit은 에너지 전달을 하는 게 굉장히 무작위적인 방식으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방향성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 바깥에서 내가 온도를 나는 뭐 이쪽 방향으로 조금 내가 뭔가를 해야지 안 됩니다. 내가 바깥의 온도는 동일하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랜덤하기 때문에 무작위적으로 진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방향으로 무질서하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hit이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반면에 미케니컬 워크는요. 내가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위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뭐죠? 그러니까 위로 밀어냈다고 치면은 그러면 위에 있던 그 분자들을 튕겨서 그 윗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얘네들이 속도를 얻게 됩니다.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향성. 그죠? 그래서 정렬된 방식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갖다가 교환하는 거예요. 자, 그게 큰 차이가 되는 건 뭐냐면은 방향성이 있으면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냐면은 일을 할 수가, 그러니까 일을,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으면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방향성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내가 뭔가를 갖다가 내가 뭐가 있지? 뭐 이렇게 잘 방향을 바꾸면 내가 바퀴가 굴러가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방아를 찍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어떤 내가 유용한 어떤 그런 작업을 시킬 수가 있어요. 반면에 무작위적인 방식으로 내가 에너지 공급하는 거는 이거는 그 자체로는 우리가 쓸모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끌어내고 싶은 거는 mechanical work이에요. 어떤 경우에든 간에. hit은 우리한테는 쓸모없는, 항상 waste예요. 방향성이 없으니까. 그죠? 우리가 하는 이 문명에서 이 모든 우리가 하고 있는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는 생각하면 다 방향성이 있어요. 그죠? 전자의 흐름을 컨트롤해서 우리가 만드는 게 배터리가 되는 거고요. 그죠? 컴퓨터에서도 내가 컴퓨터에서 전자의 흐름을 갖다 컨트롤 해야 되는 거고요. 방향을 가지고서 움직여야 되는 거고, 저기 내가 뭐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도 자동차가 내가 랜덤하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정한 방향을 가야 될 거잖아요. 그죠?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걸 갖다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미케니컬 워크는 그런 점에서 히트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고요. 펀다멘털하게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hit은 엔트로피, 무작위적이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꽤 큰, 엔트로피 변화가 큰 어떤 엔트로피 변화가 있는 방식의 에너지 교환임에 반해서 이거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무질서도가 거의 없어요. 엔트로피가 굉장히 없거나 낮아요. 오케이? 엔트로피적 관점에서는 그래서 그런 차이가 또 있습니다. 뒤에서 계속 리피트들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오케이? 자, 그래서 연력과 제일법칙은 단순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시스템의 에너지 교환 방식을 무질서한 것과 질서 있는 것으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큰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에센스는 다 얘기해 버렸는데 연력학차 일법칙은 스테이트먼트는 이래요. 그러니까 인터널 에너지라는 게 있고 인터널 에너지는 스테이트 펑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스테이트 펑션이 너무나 당연해. 왜냐하면은 모든 것들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라고 하는 건 당연히 그 원자들의 움직임이나 이렇게 매크로하게 결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그건 에너지는 유니크하게 되는 거지. 당연히 현재 있는 거에만 의존한 스테이트 펑션인데 옛날에는 이게 그런 개념이 없었을 때는 실은 열이라고 하는 거를 유체의 흐름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열이 전달된다라는 걸 뭔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인터널 에너지라는 개념이 과연 이게 어떤 스테이트에만 의존하는 거냐 아니냐 그런 의존하는 거 이거 막 따졌어야 되는 거야. 복잡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런 미시적인 걸 미리 알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좀 간편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당연히 인터널 에너지는 스테이트 펑션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두 상태 간의 이제, 인터널 에너지 차이는 열의 출입과 미케니컬 월의, 그러니까 기계적인 일의 두 개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빛은 플러스가 되면 늘어나는 거고,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 빠져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방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워크는 이제 미케니컬 워크는 내가 바깥으로 일을 하는 거니까 일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떨어져야 돼요.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Q와 W 부호에 주의하세요. 이게 Q는 W가 플러스면은 시스템에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고요. W는 플러스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Q 마이너스 W예요, 이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방향, 이걸 우리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이건 내가 이제 어떤 이제 큼지막한 변화가 있을 때라고 하면은 굉장히 작은 변화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제 D 대신에 이제 델타 대신에 DU는 델타 Q 마이너스 델타 W.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한 어떤 그런 과정 동안에 열의 출입과 어떤 일 이런 것들 내가 할 수가 있겠어요. 오케이? 자, 여기에서 이제 U가 스테이트 펑션이기 때문에 DU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U는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의 상태와 만약에 상관이 없이 동일한 차이를 갖다가 시작점과 끝점만 있게 되면 그 두 개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반면에 이 Q하고 W는 패스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D라는 걸 디퍼런셜, 이젝 디퍼런셜을 못 쓰고 델타라는 기호로 씁니다. 이게 그거는 이제 경로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제 뭐 주로는 우리가 이제 기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당분간을 생각하시면 기체만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V1이라는 P1이라는 압력에서 V1이라는 그런 부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P2, V2로 내가 바뀌어 나가는데 압력을 내가 이제 쭉 바꾸면서 압력을 바꾸게 되면 이제 볼륨이 이제 그 압력을 내가 떨어뜨려야겠죠. 그래서 볼륨이 증가하겠죠. 근데 압력을 떨어뜨리는 방식이 뭐 다양하게 A처럼 좀 갑자기 나중에 떨어뜨리는 거, 먼저 떨어뜨리는 C처럼 먼저 떨어뜨리는 거, 일장에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경우마다 우선은 이제 일을 보면은 일은 뭐냐면은 일은 내가 이제 어, P 곱하기 델타 V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세한 변화에 대해서는 P 곱하기 dV가 되는 거고, 그거를 적분한 거. 첫 번째에서 마지막에 적분한 거가 요 전체 프로세스 동안에 내가 한 일인데, P 곱하기 dV는 P하고 V 이 좌표상에서는 내가 그리고 있는 경로의 밑에 면적에 해당이 되겠죠? PDV는. 그죠? 면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A라는 커브 밑에 있는 면적과, 그죠? 여기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응? 이거 왜 안 되지? 아, 이거 참. 응? 안 된다. 뭐 하여튼, 아, 참 이게 참 기술적으로. 그 A 곡선 밑에 있는 면적, B 밑에 있는 면적, C 밑에 있는 면적이 되는데 다 다르죠, 면적이. 그죠? 다시 말하면 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동일한 초기에서 마지막으로 갔더라도 초기와 마지막에 이제 갔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갔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그래서 W는 이제 경로 의존성이 있다는 거예요. 경로 의존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하고 첫 번째 또 마지막 사이에 있어서의 그 내부 에너지의 그 변화는 일정하죠. 이건 스테이트 펑션이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이니셜 파이널에만 의존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하니까 다시 말하면은 델타 U는 스테이트 펑션이고 얘는 의존했으니까 얘 Q도 의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 B, C를 따라서 한 일도 다르지만은 바깥에서 유입되는 열도 다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일이라고 다시 얘기하지만은 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기계적으로 실은 이제 피스톤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옛날에 이제 증기기관 돌릴 때 그때 이제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만 나왔던 그런 거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뭐 요즘 같으면 뭐 전자기념에서 뭐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쓴다 할지 아니면 뭐 자기 에너지를 쓴다 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의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일이 다 따로 또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열하고는 구별이 되는 엔트로피가 굉장히 낮은 방식의, 낮은 그런 에너지 교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건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근데 뭐 여기에서 그런 걸 다 다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연력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배터리 쪽에 가서 뭐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실은 이제 여기에서 일이라고 하는 거가 배터리가 무슨 뭐 이렇게 볼륨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배터리에서는 이 전기화학적으로 바깥에서 이제 내가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뽑아내는 거니까 그때는 한 일이 이제 전기 에너지에 대한 또 모터나 또 레지스터에 대한 일렉트리컬 웍이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이 워크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다라는 거. 그러나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그거는 히트하고는 달라지는 거고요. 분명히 이거는 이제 엔트로피와는 무관한 우리가 이제 유용하게 쓰는 그런 에너지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만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어요.